안녕하세요, 체리티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바람의 전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수 무기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하 10 이상으로 공중에서 발사되어 고가치 지상 표적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한국형 킨잘 미사일을 개발해 북한 내륙 깊숙이 숨겨진 전략시설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킨잘 미사일에는 다양한 탄도까지 적용하며 지하 기지를 마비할 수 있는 정전 유도탄까지 추가할 것으로 알려져 침투 탄도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군은 그동안 해외에서 도입해 운영한 전투기에 이러한 항공무장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보람의 전투기 배치가 임박하고 다양한 무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극초음속 순환미사일과 함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빠르게 확보해 비수 전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판매하면서 막대한 전전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낡은 방공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방어수단을 뚫을 수 있는 공중전략무기 개발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중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러시아 킨잘이 가장 유명하며 이스라엘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램페이지라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무단장이 해외로 판매되면서 KT-SSM 탄도미사일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도입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보람의 전투기에서 운영할 계열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어 전략무기체계인 ALBM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공중 전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즉 ALBM은 1960년대 활발하게 개발되었었던 전략무기 체계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이 개발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굳이 무거운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로 인해서 사업이 폐기되었지만 러시아는 지속해 기술을 개발하면서 킨잘을 완성해 전투 배치까지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사용하면서 위력을 확인했으며 대도시에 배치된 서방제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비수무기 체계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방어 능력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발사되어 극초음속으로 이동하고 고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있어 종말 단계에서 수직으로 낙하할 경우에 기존 방공망으로는 탐지되어도 대응이 어려워 군사 강호들이 다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대해서 우리군은 지하 핵시설을 뚫을 수 있는 침투 탄도와 정전 탄도까지 추가로 개발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자랑하는 핵기지와 군수 공장 등 내륙 깊숙한 지하에 숨겨둔 핵심 시설들을 파괴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어 위협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한국형 킨잘 미사일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신속한 타격을 위해서 개발에 나설 경우 공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빠르게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한미당국이 운영하는 첩보위성과 무인기 등이 바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은밀하게 발사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하기지에서 외부로 나오지 않고 바로 발사한다던가 첩보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피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한미당국의 감시 수단을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남한이 대응수단을 가동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전략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을 발사해 원점을 타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져 육군에서 운영하는 대응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에 장착해 공중에서 미리 대기할 수 있는 항공무장으로 배치할 경우에 북한에서는 공중 전력이 낙후되어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우리군이 이러한 공격수단까지 추가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킨잘 미사일의 경우에는 마하 10 이상으로 비행하며 사거리 2000km로 제주도에서 발사해도 함경북도 나진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주도에서 함경북도 최북단 나진까지는 1100km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에 지상에서 부스터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발사 후 바로 마하 10으로 고속비행 장거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탐지하고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차단하는 효과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가 킨잘을 장착하고 항상 휴전선 상공에 떠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핵미사일을 지하에서 꺼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상에서 현무투와 KT-SSM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는 한국형 킨잘 탄도미사일이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돼 배치되기 때문에 공격 징후 시 바로 응징 보복이 들어올 수 있어 선제 공격을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군의 계획으로 상당한 대응 전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들여올 방공망을 뚫을 수 있으면서 휴전선에서 평양을 단 1분 내 타격하고 북한 내륙에 구축된 미사일 시설까지 5분 내 파괴할 수 있어 위력적인 대응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EMP나 정전 탄도를 개발해 ALBM에서 운영할 경우에 제한된 표적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폭탄이나 침투 탄도와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을 마비시킬 수 있어 소프트킬 대응 전력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국간에서 개발한 정전탄 EMP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4km로 사용 범위가 넓어 지하시설까지 침투해 모든 장비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어 핵탄도보다 더 위력적인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하에 구축된 기지도 공기 통로나 전기 케이블이 외부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상공에서 정전탄이 폭발할 경우에 사람에 대한 피해는 없지만 모든 장비에 내장된 전자회로를 가부하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먹통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공격 무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전탄은 항공폭탄으로만 개발되어 은밀하게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사거리로 인해서 북한이 운영하는 지하의 기지나 군수공장을 파괴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정전탄을 운영할 경우 휴전선에서도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 전략적인 위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중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운용되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최대한 날렵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 때문에 정전탄도가 새롭게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미 KT-SSM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람의 전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탄도미사일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람의 전투기를 자체 완성하고 있으며, 소스 코드를 우리 손으로 설계해 무장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빠른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F-16 전투기 좌우 파일런에 한 발씩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이란 폭격 시 처음으로 실전에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지하기지를 폭격하는 데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방공망이 살아있을 경우 주요 표적을 공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무기체계로 운영할 수 있어 우리 군에서 보유할 경우에 게임 체인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가 쌍발에 무장 능력이 높아서 1톤 정도로 개발될 경우에 충분히 두발 운용이 가능하며 전투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국산 항공무장 개발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항공망이 빈약한 북한뿐 아니라 우리 공군이 ALBM을 전력화시킬 경우에 중국으로서도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아 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상 표적을 타격으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개발될 경우에 해상 표적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며, 무인기와 인공위성의 발달로 인해 항공모함까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해역으로 중국 군함들이 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국이 자체적인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투함 방공 체계까지 도입하고 있지만 러시아보다 떨어지는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보람에서 공중 발사되는 ALBM을 상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전탄도가 운용될 경우에 항공모함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소프트킬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정전탄 기술에서 대한민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군이 먼저 배치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을 적극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람의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임무 컴퓨터와 무장 컴퓨터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항공무장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서 개발될 것으로 보였던 전략 비습 무기까지 항공무기 개발 초반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로 전투기가 완성되면 무장 개발은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공대공부터 시작해 공대지 그리고 전략 비습 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한꺼번에 빠르게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연이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천무다연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완성하자
그동안 상상만 했었던 비스무기 체계 개발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시키면서 이러한 위협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탄도미사일까지 전투기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공중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폴란드가 흑표전차 2차 계약을 통해 9조 원짜리 대규모 사업을 확정지으면서 K방산이 지속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동의 군사 강국인 이집트가 대표적인 수출품인 천무다 현장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무를 생산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이집트 현지 방산 전시회에 대규모로 참가한다는 계획이며, 이 때문에 현재 협상 중인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정부와 천무를 현지에서 양산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기술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동에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운영하는 천무를 아프리카의 군사 강국인 이집트까지 대량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천무를 도입할 경우에 또 다른 아프리카 대국인 모로코도 천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중동에서 위기가 고조되면서 러시아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로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했던 이집트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보여준 빠른 배송과 가성비에서 강점이 높은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면서 K9 자주포 사업과 함께 천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K9 자주포를 현지에서 생산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00문을 기술 이전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K9 자주포만 도입하는 것이 아닌 탄약 운반 장갑차와 사격 지휘 차량도 함께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포병 패키지를 한꺼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년 초 정식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현지에서 양산을 위한 기술 이전 등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높아진 중동 위기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동의 군사 매체들이 7월 말 현지 보도를 통해서 이집트가 또 다른 포병 전력인 천무다 현장 도입을 대한민국과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된 사업들이 수면 위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으로 다연장 로켓 기술보다 탄약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이 주가 될 것으로 보여 유도 로켓탄과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켓 발사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도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폴란드처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빠르게 결정되면 야전 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집트가 기존 러시아에서 도입한 다연장 전력을 빠르게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제 다연장 로켓과 유도 로켓탄이 장거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하면서 성능을 입증해 보였으며, 무차별 포압 공격의 상징이었던 다연장의 패러다임이 쪽집게 공격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군이 냉전 시절 구소련에서 대량으로 도입해 운영했던 멍텅구리 로켓탄을 발사하는 포병 전력은 현대전에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포병 현대화의 필수적인 다연장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이 전쟁이 확대되면서 시나이 반도가 분쟁 지역으로 부상하는 등 이집트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도 천무 다연장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40% 이상의 무기들을 도입해 군사력을 확보했지만 서방 제재로 인해 무기나 수리 부속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집트가 러시아 외에도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다연장 로켓과 유도 로켓탄 등 장거리 포병 전력은 유럽이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하면서 미국 혹은 대한민국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미국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완제품 도입보다는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양산이 선호되고 있으며, 탄약 생산 기술을 확보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보다는 기술 이전이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다연장 로켓 전력을 도입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모가 구소련에서 도입한 로켓탄까지 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고 체계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막대한 비축단까지 사용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소련제 다연장을 운영했던 폴란드도 하나에로스페이스와 협력해 구형탄을 포도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비축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조용히 도입해서 천모를 실전에 배치하고 예멘 반군을 상대로 정확한 정밀 공격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이집트도 차세대 다연장으로 천모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에서 장점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작년 말까지 국산 엔진을 적용한 자주포 시제품을 현지에서 내구성 테스트까지 완료하면서 엔진까지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천모 다연장에도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는 무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에 현지 양산까지 요구하며 사업이 진행될 경우 현지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K9 자주포 도입 물량도 200만 이상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집트는 도입 물량을 지속해 늘려가면서 방산 인프라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이러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천모 다연장을 주목하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K9 자주포를 현지 양산으로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후속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K9 자주포를 운영한다고 해도 다연장은 먼 거리 표적까지 정밀히 공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무장을 통합하면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다연장을 활용해서 러시아 주요 표적을 정밀히 공격하면서 위력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구형 다연장을 운영하지만 정확도와 사거리가 떨어져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도입한 방사포도 로켓탄 규격이 제대로 맞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방제 다연장에 비해서 전력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구형 다연장을 보유한 이집트군으로서는 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폭탄보다 더 정밀한 지상 표적 공격이 가능한 다연장 전력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천모 다연장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빠르게 동합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하이마스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모 다연장은 폴란드의 요구로 인해서 전술탄도 미사일을 통합했으며 300km까지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미사일과 지대지 수령 미사일까지 통합할 계획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 다연장 로켓 전력 하나로 여러가지 임무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유도무기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져 대한민국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천모까지 도입할 경우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얼마 예산을 배정해 천모를 도입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보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탄약도 현지에서 양산할 경우 자주포 사업보다 2~3배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집트는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다연장을 빠르게 공급하고 다양한 차들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군과 방위산업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주요 사업을 군에서 통제하고 있어 천모 다연장을 도입할 경우에 도입 물량이 크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집트가 한국산 전투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최근 터키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중 무기에서는 멀어지고 있지만 지상 무기 체계에서는 오히려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천모 다연장이 갈수록 유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집트는 최근에 칸 전투기 사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으며 터키에서 생산한 고동훈련기가 스페인에 수출되면서 F-60 경전투기 대신에 슈르젯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년간 수출에 공을 들인 이집트가 터키와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상무기, 특히나 포병 전력은 터키도 한국과 협력해 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연장 전력에서는 뒤처지고 있어 대규모 수출에 성공한 천모를 현지 생산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패권 국가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까지 천모를 도입해 실전에 배치하고 예멘 반군을 상대로 실전까지 치르면서 성능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집트가 추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 12월 현지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계약 후에 몇 달 만에 호마르케이 다연장을 도입한 것처럼 이집트가 결정할 경우에 빠른 공급이 가능해 이러한 점에서도 천무 다연장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 전력이 강력한 이집트가 천무 다연장을 대량으로 도입할 경우에 이웃한 모로코까지 알제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현지 양산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동에 이어서 아프리카도 천무 다연장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